자, 우선 또 갑니다. 임대주택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중요합니다. 원래 시험은. 왜냐하면 계속 출제하다가 장인 안 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당히 중요하고, 원래 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원래 상당히 중요한데, 자,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인데,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분, 임대료 보조해주면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보조를 해주면 보조해준 금액만큼 실질 소득이 뭔다? 높아지잖아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 이하의 동그라미야. 이하가 나오면은,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단기에는 공급이 이렇게 뭐가 됐어요? 고정이 됐어요. 근데 장기로 가면은 공급이 뭐다? 우상향을 해요. 근데 단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려워서요. 수요는 기울기가 급하다. 이동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인 기울기가 급하다. 그럼 장기로 가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이동이 더 쉬워지죠. 쉬워지면 뭐다? 탄력적. 탄력적은 단기보다 이렇게 완만하게.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죠? 이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 그러면 이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인데 이게 너무 높다. 너무 높으니까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규제를 하죠. 이때 규제가 이렇게 낮게 규제를 해버렸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자, 규제 임대료인데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면은 우선 공급은 단기에 고정이 됐죠. 자, 공급량은 고정됐는데 임대료가 싸니까 이만큼 인천 혜택을 보니까 어떻게 이동하는 사람 못하니까 그거 빼고 이동이 적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이만큼 균형 상태에서 이만큼 수요가 더 늘어났어요. 수요량. 많이 이동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수요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 네, 거의 과잉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2번 정답. 공급 과잉이 아니라 초과 수요 형상이 발생하죠. 자,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자, 장기 동그라미 맨 끝에 증가 동그라미. 자, 여러분 임대료 보조 정책에서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어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게 바로 뭐죠? P 제로예요. 자, 임대료를 보조해주면요, 어떻게 돼요? 보조를 받기 전보다 수요는 보조 받기 전보다 보조받아 하여튼 소비 더 하지. 여러분 보조 한번 국가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소비가 해요 안 해요? 하죠. 수요가 증가해.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데 주의해야 될 건요, 항상 이건 꼭 암기를 해놔야 돼. 부동산은 단기에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 왜? 시차가 있어서. 부동산은 단기에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 시차로 인해서. 그럼 공급은 단기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P0에서 이만큼의 뭐가 발생해?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초과 수요로 인해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P0에서 P1으로 뭐 상승해. 단기는 임대료가 오르니까 임대인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인 초과이익을 얻어요. 초과이익을 얻으니까 공급을 해야죠. 이제 공급자가 이익을 얻으니까 공급을 한다. 언제까지? 임대료가 원래 P1에서 P0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은 뭐 한다? 증가를 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단기는 공급이 변화가 없어요. 단기는 공급이 변화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뭐가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뭐 한다?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여러분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입니다. 여러분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낮아야 요만큼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요. 자, 맞는 지문이고 4번, 5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 여러분 이렇게 빨간선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우리 하는 제도. 5번은 개념, 5번은 임대료 규제의 개념. 4번은 뭐죠? 목적. 임대료 규제의 목적. 자, 27번으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을 묻는데,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바우처. 자, 임대료 보조 제도 중에서 우리는 주택 바우처 제도도 있고, 주거 급여법. 여러분, 우리 또 법이 또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주거 급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 급여법상에 주거 급여의 또 개념이 있어요. 주택 바우처도 일종의 무슨 개념? 주거 급여의 개념. 둘 다 무슨 제도? 에? 임대료 보조 제도. 그래서 1번 맞는 질문. 2번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전보다 실질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만 원 주택 살다가요, 보조받으면 나 50만 원 주택에 살 수 있죠?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장기의 동그라미,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유치시킬 우려가 있다. 여러분, 장기로 갑니다. 자, 현재, 여러분, 이만큼 임차는 이 혜택을 보니까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하고, 임대는 손해를 보니까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다? 여기서 이만큼 감소해서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수요는 이만큼 늘어나니까 이만큼의 뭐가 돼? 장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로 해서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는 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을, 여러분, 임대를 규제하면요, 임대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면요, 임대주택의 어떻게 돼요? 유지 수선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요.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은 떨어져요. 저하.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또 기존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은 어떻게 돼? 암시장에서 공급이 이 정도 주어졌을 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암시장에서 오히려 시장 임대료 더 높은, 암시장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주 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은 뭐다? 저하된다. 4번 질문 몇 정답이 되겠죠? 향상 촉진, 여기 틀렸잖아요. 자, 5번 장기 전세 주택 개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 밑줄은 전세계약의 방식, 밑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 이것을 서울특별시에서 뭐 시프트 얘기를 많이 하대요. 시프트.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요 장기전세주택 기간이 있었어요. 20년 법으로. 근데 이 법이 20년인 게 없어진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질문을 가끔 해요. 아, 서울특별시 20년인데 그건 과거의 법 기준 했을 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에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밑줄. 클수록 하면요,
탄력적. 클수록 하면 뭐다? 탄력적.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인데, 자, 항상 이런 그림 나올 때 주의를 많이 했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공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을 해요. 얼마만큼 하락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락하느냐. 비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많이 하락을 해요.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탄력적은 약간, 아까 클수록은 뭐다? 탄력적은 가격이 약간 하락합니다. 맨 끝에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작아질 수 있다. 밑줄 맞는 지문. 커질 수 있다가 아니라 작아질 수 있다. 2번 장기 전세주택 개념 나올까? 3번 희망주택은 공공주택입니다. 자, 희망주택은 공공주택.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 차이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가 있다. 자, 이 얘기거든요.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어요. 공공주택 공급할 때 조건이 있거든요. 이때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를 뭐보다? 사적 시장에서의 뭐보다? 시장 임대료. 자,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요건 20만 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임대료가 공공주택 임대료, 사적 시장의 임대료를 달리 매기죠. 임대료에다 뭐를 형성?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요 차액이 얼마? 40만 원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액만큼 주거비, 여러분 주거 비용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주택 임대료. 주택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 주택 임대료예요. 주택 임대료를 뭐 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조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 3번. 4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데, 여러분 장기입니다. 이때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출제해버려요. 아닌입니다. 아닌 주택을 10년이 아니라 몇 년? 8년. 과거에 10년이었는데 이거 바뀌었어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우리는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뭐를 가져올 수 있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저하될 수 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우리는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은 단기의 동그라미. 단기적으로,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뭐가 돼요? 고정이 돼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요 균형 임대료와 요거 곱한 요 면적이 뭐다? 즉 비금치 면적이 임대업자의 총 수입인데, 규제를 하면은 요 규제 임대료와 공급량 곱한 요게 뭐다? 총 수입이래. 그럼 뭐가 문제 있냐? 요 부분이거든요.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이 이게 임대인, 원래는 전체가 총 수입인데 이 노란 부분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규제로 인해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100% 공급이 고정되기 100% 소득이 재분배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단기에는 충분히 발휘돼. 근데 여러분 요 잘 해야 됩니다.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습니다. 1번 정답이죠. 발휘되지 못한다고 하니까 틀렸는데 충분히 발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 요거 잘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정치권에서는
이 단기 효과만 보고 임대료 규제 직접 정부가 부동산장에 개입하는 임대료 규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뉴스 나오죠. 전월세 상한제 규제하자. 뉴스 나오죠. 여기 다 임대료 규제 관련이 있거든요. 요걸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자 막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럼 원래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 물어요. 여러분에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했죠.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잖아요. 장기로 가면 뭐가 많아?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부작용이 시장 오히려 임대료가 더 높아요. 웃돈 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어. 임대주택 부족하기 때문에. 초과수요는 임대주택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요.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저소득층이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뭐야? 더 못 사는 거야. 이게 규제 역설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면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정부 부처 관리는 반대를 해요. 누가 창성해? 창성한 사람은? 예? 정치권이지. 정치권에서는 표가 있으니까 단기만 보지 장기는 몰라도 돼. 10년, 20년은 그건 몰라도 돼. 하여튼 현재가 중요한 거야, 표. 그래서 모든 정치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임대료 규제의 단기 효과만 보고 도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도입을 하는 국가를 보면요. 요것만 도입하는 것에서 혜택을 줘야 돼. 임대는 손해를 보잖아요. 혜택을 뭐 준다. 아까 우리 임대주택 공급에서 대출 면에서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또 뭐 몇 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해준다든지 또 뭐를 해줘야 돼. 예? 유지 보수 비용 처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줘야 돼. 그 독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혜택이 없이 하겠다. 그럼 누가 해? 안 하지. 그럼 뭘 해요? 그러다면은 도입을 하게 되면은 나는 뭐를 한다? 전세 안 준다 해. 그럼 월세 안 준다 해. 그럼 골치 아프죠? 전세 안 준다, 월세 안 준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 집주인은 법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나는 반전세 반월세 가겠다 이렇게. 법에 규제로 그건 없잖아요. 하여튼 별 이게 약간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입하기가 어려워. 근데 원래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쪽에서 정답 지문을 물을 가능성이 거의 100%. 100%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1번 정답입니다. 자,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의 동그라미, 이하로 규제하면은 장기적으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장기, 이걸로 갑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존 임대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나 공급 안 하겠다.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임대주택생이 자금 투자를 손해보니까 자금 투자를 뭐 한다? 기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게 2번 설명. 맨 끝에 감소의 동그라미. 포인트죠. 장기와 감소, 이게 포인트. 2번은 3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영위는 분양 전환.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일정 기간에 살다가 분양을 받는 거, 10년 지나 받는 거 있죠. 여기가 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기존 주택 또 뭐 한다? 임차를 해서 또 전대를 주는 임대주택이 또 있고 또 행복주택이라든지 또는 장기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주택 이런 건 전부 공공주택입니다. 자, 맞는 질문.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이거 그림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임대료를 뭐다?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를 뭐다? 하락.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까지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이게 4번 설명. 자, 5번.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바우처가 뭐죠? 쿠폰. 바우처가 뭐다? 쿠폰. 교환권이에요. 바우처는 쿠폰, 교환권인데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거 처음 도입을 한 지역이, 처음 이걸 도입한 지역이 서울특별시예요. 예? 지금은 뭐다? 전국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국에 도입이 됐어요. 처음에는 일부 지급하다가 지금은 또 뭐가 있어요? 주거급여법엔 주거급여로서 우리는 액수를 많이 처음에는요 한 6, 7만 원 주다가 지금 한 30, 한 5, 6만 될 겁니다. 자, 30번.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요거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를 훨씬 싸게 해서 어떻게 입주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60만 원 낼 거 20만 원만 내니까 40만 원 혜택 보니까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공주택이 공급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 주거 이동에 뭐가 있다? 제약이 있어요. 자, 2번 주거급여. 요 주거급여법상 주거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그리고 수선 유지비, 수급품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번 개념이고요. 3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다? 감소할 수 있다. 맞죠?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 주면은 저소득층 보조해 준 금액만큼 주거 수준, 보조해 준 금액만큼 주거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밑줄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 밑줄, 여기 틀렸어요. 여러분 아까 했죠? 공공주택은 아까 뭐라고 해서 국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을 합니다. 틀린 지문. 자, 31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 틀렸어요.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공동주택 가격 산정은 구한다는 얘기예요. 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여기 아니야. 국토교통부 장관 의견을 들으면 안 되고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뭐다? 이해관계인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 요거는 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법조문입니다. 2번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여기 바뀌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뭘로 바뀌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국토법에서 배웠다가 지금은 여러분이 공법에서 안 배우고 어디서 배워요? 중개사법에서 배우잖아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서는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뭐다? 이행강제 명령 부과하고 이행 강제 안 되면 부과금 부과하고 아니면 부과금 부과도 안 냈다. 그럼 뭐 될 수 있어요?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해야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잔금 지급일 밑줄.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우리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 3번 틀렸고 4번 주택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주택시장, 여러분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후분양 제도의 문제점이고
뒤에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이것도 후분양 제도의 단점. 지금 선분양이 아니라 4번은 후분양 제도의 문제점, 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시험에 선분양, 후분양 출제했거든요. 아파트 착공 전에 분양하는 건 선분양, 착공 이제 완공 이후에 분양하는 것은 후분양. 우리나라는 둘 다 시행 중에 있다. 그 건설업체의 마음입니다.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몇 년? 8년. 10년이 아니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죠. 개념이 나왔네요. 5번 정답. 자, 32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여러분 위탁관리형 위탁관리를 합니다. 주택 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는 것. 그 밑에 박스표에 보면요. 우리가 거기 제11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대출 알선은 안 해요. 여러분 임대관리업자가 대출 알선은 안 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공인중개사 대출 알선 해요 안 해요? 또 물어봐야지. 우리는 법에서 따져야지. 법 항상 이런 게 법. 안 하죠? 예? 대출 알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해? 예? 예? 어느 은행이 여러분 금리 비교해줘. 어느 은행이 쌉니다. 가세요. 하세요. 알선은 안 해요. 어느 은행 비교를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질문 좀 조심해야 돼요. 실제 실무하고 좀 다릅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33번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입니다.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자, 이것은 벌써 2번 출제했었죠. 자, 조성된 택지에 있어서의 비용과 뭘로? 우리는 건축비로 구성된다. 자, 2번 도입 배경은 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또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우리가 가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도입을 합니다. 자, 3번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자, 여러분이 주택법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있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어디? 공공택지에 대해서. 근데 요거 이번에 또 바뀌어요. 근데 요것도 좀 조심해야 돼. 주택법이 이번에 또 바뀌는데요.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나온다가 이걸 이번에 어디도 적용하겠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적용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법 개정 들어가야 되니까 요것도 바뀌면은 또 봐야 돼. 원래 출제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법 많이 바뀝니다. 원래 보니까. 자, 4번째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형상. 여러분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고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요. 건설업자가 손해를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이 감소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분양가 규제하면은 건설업자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실 공사를 통해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게 몇 번? 4번. 5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한다니까 틀렸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입니다. 관광지역하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래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 분양, 도시형 생활주택은 하여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주택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34번 틀린 거.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1번은 맞고,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전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전매 제한 조치 있죠.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자,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하는 용지에는 주택 분양가격을 공공용지니까 제한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틀린 질문. 공공택지는 당연하고. 자,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 무슨 통제? 가격 통제.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통제 중 또 무슨 통제?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에 뭐가 된다? 1조. 시험 문제는 또 최저로 또 출제를 또 가끔 해요. 최저가 아니다. 최고. 그럼 최고라는 의미 여기 그림 볼까요? 그림. 요 빨간 선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야. 최저, 균형보다 밑에 있다고 최저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35번) 주택 공급제도, 아까 우리 뭐가 있다? 선분양, 후분양 있어요. 자, 여러분 선분양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선분양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계약서 씁니다. 자, 주택 계약서 썼어요. 액수 나오죠? 그래서 계약금 10% 지불했습니다. 썼어요. 그럼 그 계약서 여러분 쓴 게 아니라 2000세대 분양하면 2000세대 다 쓸 거 아니에요? 그걸 통째로 들고 가요. 건설업체가. 누가에게? 은행에. 그걸 전체 들고 와서 여러 건설업체가 아닙니다. 여러 번 계획 썼잖아요. 그걸 여러분 명의로 건설업체가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건설업체 명의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명의로 받습니다. 예? 받아서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뭘로 내느냐? 중도금 이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건설업체가 쓴 돈을 건설자금을 여러분이 이자로 지급하는 거야. 그게 1번 설명. 선분양.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건설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가 선분양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설업체 나쁘죠? 아니, 자기가 낼 이자를 여러분에게 중도금 이자로 여러분에 부담시키는데, 그럼 건설업체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물어봐야지 또. 건설업체 부도나면 여러분 명의로 대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갚아야지. 건설업체 부도나면 여러분이 갚아야 돼요, 그 돈을. 그래서 어떻게 IMF도 문제가 생겨서 도입된 제도가 대한주택보증이에요. 이 대한주택보증이 지금 바뀌어서 어떻게 HU,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뀐 거예요. 선분양한 주택에 여러분 주택을 보증해줘요. 뭐만 보증해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인테리어 이런 건 보증 안 합니다. 확장비 이런 건 안 돼요. 하여튼 계약금, 중도금, 잔금만 보증해줘요. 왜? 여러분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냐 안 하냐 상당히 크거든요. 보증 안 해주면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1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후분양이 아니라 뭐다? 선분양입니다. 선분양.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분양할 때 뭐 중도금, 이자, 면제 뭐 이렇게 해주는 것, 여러분 혜택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될 혜택인데 그걸 뭐 혜택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자, 36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시험 문제. 국세이면서 보유가세이면서 누진세는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자,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보유가세 부과하는 게 뭐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에 부과하는 세금이 또 뭐다?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뭐다? 국세.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요거는 비례세가 아니야. 누진세면서 인별과세.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3번이 정답이고 37번 작년에 출제를 했잖아요. 보유단계 국세는 뭐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처분단계 국세는 양도소득세. 작년 재정이 너무 쉽게 출제했어. 조세. 상식으로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안 냅니다. 다음에 이런 거 왜 내? 이제 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동일하다? 세법 배우셨잖아요. 틀렸죠. 종부세는 뭐야? 예? 토지주택이고, 예? 재산세는 뭐야? 토지주택, 선박, 항공기, 예? 건설기계잖아요. 예? 그거 달라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항공기, 선박이잖아요.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예. 그런 게 막 툭툭 튀어나와요. 양도소득세, 여러분은 이제 자진 신고하죠? 신고해서 여러분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국세청에서 여러분 내라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냅니다. 시험에. 결론에 그렇게 내요. 근데 또 여기 세법에서 배운 걸 왜 결론에 냅니까? 이렇게 넣어. 그건 출제 마음이죠. 그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요즘에. 자, 38번 옳은 걸 묻습니다.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면요 어떻게 돼요?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은 줄어들어. 자, 한번 볼까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리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요, 부과한 세금만큼, 세금액이죠. 부과한 세금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을 해요. 그럼 가격은 임대료는 상승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를 해요. 일반적으로. 1번 틀렸지 뭐.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뭐한다? 우리는 공급량이 또 감소하고 임대료는 뭐한다? 상승합니다. 또 틀린 점. 3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세금 부담, 취득했다는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하겠지. 감소가 아니라 증가. 네 번째,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인데,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했어요. 중과. 그랬더니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얼마? 5천만 원에 2억이 내야 돼. 그러면은 아유 너무 많네. 처분하기보다는 뭐다? 전세를 준다든지 월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처분보다 뭐 보유를 하는 거야. 보유. 처분을 기피해서 보유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팔려나온 주택이 줄어들어요. 이걸 주택이 줄어들죠, 시장에. 이걸 주택 공급에 무슨 효과? 동결 효과. 그래서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했더니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초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초기 양도소득세 중과했더니 주택 가격이 다 급등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중과를 했던.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 그래서 4번 질문 자주 내거든요. 좀 주의해 두시고 5번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여러분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면 뭐다? 제로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 자, 수직선일 때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하도록 공급 곡선을 이동 못하죠.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요,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어. 조세를 증가한다면 누가 내야 돼? 세금 다. 예? 토지 소유자인 누가? 공급자. 토지 소유자인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에 나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조세를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인데, 자, 토지 소유자 밑줄, 이게 포인트예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 공급자. 5번 정답. 자,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 자, 항상 여러분 암기하는 게 있죠. 탄. 1번, 2번 질문 요거예요. 탄, 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이게 1번, 2번 질문이에요. 탄유만 알면은 뭐 1, 2번 질문은 해결이 돼요. 3번, 인연은 어떻게 돼?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어느 걸 했어? 요거잖아요. 부과하기 전에는 이걸 냈는데, 부과한 이후에는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더 높네요. 수요자 만족은 좋아요, 나빠요? 아니, 돈 100만 원에다가 200만 원에 가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해. 되겠죠? 3번. 4번은 어떻게 돼? 또 요거 받았어요. 200만 원 받았더니 요거 세금 납부했어. 부과 전에 난 요거 받았어요. 생산자가. 난 이제는 실제로 받는 금액 요거야. 세금 납부했더니. 또 생산자도 부과 전에 난 100만 원 받다가 지금 나 70만 원만 손에 쥔다. 기분 또 나빠요. 생산자 잉여 만족도 줄어들어. 그러면 소비자 만족도 뺏어가고 생산자 만족도 뺏어가는 거 누가 뺏어가요? 정부. 그러니까 요게 누구 수입이야? 요게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여기 정부 조세 수입. 예? 요 네모가 정부의 조세 수입인데, 주의를 그 5번 질문 보면 요게 세금을 부과하면 요 노란 부분이 사회에서 없어져 버려요. 요 노란 부분이. 이걸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경제적 순손실. 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금 부과하면요, 경제적 순손실, 여기에 사회적 후생이 요것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감소하는 이유가. 5번 정답. 맨 끝에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질문. 발생합니다. 자, 40번 틀린 것.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 그을까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 밑줄, 여기 틀렸어요. 뭐가 돼?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돼. 예? 자,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은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전가될 수 있다. 자, 주택에 보유세를 감면하면은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욕망, 자가 소유는 뭐한다? 이전보다 증가합니다. 자가 소유 촉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주택의 취득세를 낮추면 취득에 따르는 어떻게 돼?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 여러분 지금 요 그림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요, 임차인이 공공주택이 싸니까, 임대료가 싸니까 그 이사 가면 수요가 뭐가 돼? 이게 이사 가기가 쉬워지면 탄력적이 되면요, 수요가 완만해. 그러면 지금 요만큼 오른 게 어느 만큼 올라요? 요만큼만 올라. 요만큼만.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엔 이만큼 임대료 내야 되는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는데 이사를 가니까 탄력적으로 돼서 이만큼만 내. 이만큼. 그래서
임찬에게 요만큼 전가되는 게 이만큼 전가되니까 전가되는 부분이 뭐가 돼? 적게 내니까 완화. 맨 끝에 완화의 동그라미. 자, 41번. 틀린 것.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 호화주택 건축 억제 등과 같은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고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1번, 2번은 부동산 조세의 기능. 1번, 2번은 부동산 조세의 기능. 3번은 아까 우리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몇 번? 3번. 자, 4번 갑니다. 조세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낮은 애 동그라미. 낮은 하면 뭐였죠? 비탄력적. 낮은 하면 비탄력적. 그럼 아까 얘기했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한데, 그럼 비탄력적은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다? 불리한 거죠. 세금 부담 많이 해요. 비탄력적은 더 많이.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밑줄은 뭐를 밑줄을 써야 돼? 낮은 하고 더 많이 밑줄. 이게 포인트지. 여러분 절세 합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하면은 여러분 절세 해야죠. 세금 내긴 내야 되는데 세금을 전략을 해야지. 절세는 합법이야. 합법. 탈세는 불법이지. 그렇죠? 탈세는 불법. 요거는 알아. 절세는 합법. 탈세는 불법. 조세피가 문제야. 조세피 합법 불법. 어떤 분은 요거 웃기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뭐든 잘못된 잘못이에요. 조세피는요, 불법으로 생각하신 분이 엄청 많아. 뉴스나 신문에서 그렇게 막 뉴스를 때려버리니. 조세피는 합법이에요. 네? 여러분 아이폰 사시죠? 휴대폰. 아이폰 사죠?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아이폰 있잖아요. 그 아이폰 사시면은 세금 우리나라 얼마 낸 줄 아세요? 예? 법인세 7% 내요. 우리나라 27% 내는 게 아니에요. 우회, 어떻게 돼요? 우회를 통해서 세금을 전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미국에 하면 미국 가서 법인세 20% 내느냐? 안 냅니다. 우리나라도 몇 프로 내? 최소야지 한 6, 7% 내야 돼. 그럼 어느 쪽을 통해야 돼? 베트남, 멕시코 통해서 우회로 가야 돼요. 그거 못한 사람이 바보지. 예? 이거는 뭐다? 국가 간에 양해된 사항이야. 합법입니다.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못하는 기업이 바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뭐다? 나쁜 놈으로 취급해. 근데 뭐 누구한테만? 우리나라 기업에게만. 외국 기업은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많이 사야 돼요? 예? 우리나라 기업 제품만 사세요. 우회 많이 합니다. 아까처럼 세금, 법인세 적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세 회피가 문제가 되는 건 그걸 어떻게 돼요?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외국에 조세 회피채 둬서 비자금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니라 뭐다? 합법.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합법, 불법을 잘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예? 암시장에서 여러분 분양권 불법 전매하죠. 여러분 아까 암시장 어디 갔어요? 여기 암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분양권 전매 금지하잖아요. 분양권 전매 금지도 여러분 전매합니다. 왜 하냐? 공증을 하잖아요. 공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신고하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도 자의적인 따시면 그런 걸 잘 하셔야 돼. 분양권 전매. 아파트 거래하실 때. 그 떴다방 이런 게 다 분양권 전매잖아요. 네, 떴다방 이런 거 여러분 잘 하시고 떴다 하면 도망쳐야지. 불법이니까. 그래서 잘 하시고 나중에 뭐 그러니까 뭐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세금은 세법 교수님. 아까 떴다방 누구한테 물으셔야 돼? 중개사법 교수님. 그 규제는 누구한테 물으셔야 돼? 공법 교수님. 제일 물은 게 빠르요. 하도 법이 바뀌니까. 여러분이 잘 몰라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항상 바뀌니까 그건 잘 보고 하십시오. 자, 올해
여러분이 법이 많이 바뀌가 돼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걸 바뀌는 걸 잘 보시고, 개론은 안 바뀌어요. 예? 개론 안 바뀌고, 예? 민법도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건 뭐다? 중개사법, 공법, 세법 이쪽이 많이 바뀌니까 그걸 올해 바뀌는 걸 잘 보십시오. 6, 7월에.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